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약반등만 나오더라도 그때 이제 가장 양호한 흐름을 보여준 건 이 2차 전지 섹터였죠. 물론 이 오후장 들면서 비록 이 시장의 하락폭이 다시 거세지다 보니까 좀 하락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앞으로에 대한 시장을 생각했을 때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약폭이 커질 때는 하락폭이 제한적이고 또 반등이 나올 때는 가장 빠르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여전히 이 20일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는 저항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아래로는 이 61선을 또 지지로 현재는 주가가 가두리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방향성이 없는 비추세. 현재 위치에서는 우리가 이 바로 전환에 대한 거를 우리가 확신하기보다 여전히 기존의 전략대로 여기서는 이 확인 거래가 좀 필요합니다. 확인 거래. 한 차례 더 빠지면 그건 우리가 땡큐하고 받아먹으면 되는 자리라는 거죠. 자, 이건 이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이 2차 전지 쪽이 대체적으로 강한 겁니다. 자, 삼성 SDI 차트를 보더라도 오히려 얘는 지금 이 박스에 대한 돌파까지도 오늘 시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린 얘는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지금 현재가 주가가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에코프로보다는 이 삼성 SDI가 더 세긴 센 거예요. 그리고 꼭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는 밴드를 넣어도 얘는 밴드를 지지로 지금 올라오는 거고 에코프로는 이 밴드에 안착을 하냐 마냐 뭐 이런 흐름이니까요. 결국 이렇게 잘 버틴 애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환기가 발생될 때 가장 빠르게 올라간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 이 전환이 나오면은 왜 이 에코프로가 가장 빠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시간에 또 아주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이 1초가 제가 더 이 정교한 맥점을 잡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아래 엄지척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설명 시작해서 자, 일단 에코프로는 다시 한번 지금 이 61선에 대해서 지금 지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지지 체크. 완벽한 안착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20일 이동 평균선에 대한 돌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앞에 구간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지금 비추세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안착과 돌파를 확인하고 거래를 해도 늦지가 않다. 지금 이 제대로 안착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한 템포 빠지고 나서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일단 종가상에 대한 이탈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다시 돌파에 대한 흐름을 보고 우리가 확인 거래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나서 이 안착이 되는 그림이 나오면 또 빠르게 양봉이 한 개만 뜨더라도 금방 이 고점대 19만 대 있죠.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왜? 박스니까. 특히 이 박스권 거래는 항상 이 마지막에 전환이 나오기 전에 페이크성 매도도 떨어지고 가장 힘든 구간이에요. 방향 전환이 나오기 전이라서 현재 이 에코프로의 위치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방향성은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될 거는 그러니까 결국 이 조정에서 잘 버틴 놈이 누구냐 강한 놈이 누구냐 이겁니다.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말씀드렸죠. 2차 전지라고. 왜 2차 전지가 현재 시장에서 이 강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지금 이 유가에 대한 상승을 들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전기차 쪽에 대한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고유가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장의 핵심은 이 대체 에너지입니다. 대체 에너지. 즉, 이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다시 부각을 받는 거죠. 그동안 태양광, 풍력, 원자력 이런 쪽에서 강세가 나왔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대한 흐름인 이 ESS가 끼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에너지들을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자연스럽게 현재 부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급입니다. 수급. 자,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중심 시장이다 보니까 거의 이 상승 시기 때 반도체가 수급을 블랙홀 마냥 다 흡수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를 블랙홀 수급이다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수급을 다 빨아먹어 버리니까. 근데 이 최근에 반도체 쪽 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그 수급들이 좀 분산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에코프로가 자연스럽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가 자연스럽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대한 이 시총 상위 종목이 자금들이 이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으로 일정 부분 자금 이동이 되는 거죠. 자, 그 낌새는 이미 이 1월 달에 코스닥이 폭등을 하면서 먼저 알려줬었던 거고 이제 그 수급이 현재 빠져나갔냐, 그러니까 죽었냐. 아니면 이 시세가 그러니까 수급이 유지가 돼서 이 조정이 마무리될 때 다시 진행이 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건데 최근 이 2차 전지에 대한 유지력을 보면 저는 살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조정기가 마무리되고 올라올 때 이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이 1월 달에 대한 상승처럼 강한 상승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하반기에는 더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상승과 아주 큰 변동성이 있는 큰 박스를 그리지만 이게 마무리돼서 다시 이 상승 국면으로 가는, 그게 이제 에코프로에서도 마찬가지로 횡보성 조정이 진행이 되고 다시 한번 이 상승에 대한 흐름으로 가는 고점을 치는 그 시나리오죠. 지금 이 거기에 맞게 뭐 흐름들은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보더라도 이제 최근에 이 에코프로를 상당히 외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관들도 매수를 하고 있고 뭐 개인들도 전부 다 매수를 하고 있죠. 물론 이 개인들에 대한 수급은 이제 주가가 제가 말한 대로 박스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면서 어떤 고점에 대한 부분이 갱신이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뭐 매도로 바뀌는 수급이라서 뭐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고, 지금은 이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외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뭐 고환율에 대한 문제라든가 연속적으로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에코프로는 매수를 해 가고 있다는 거죠.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제가 말한 이 코스닥의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치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흐름이라 보고,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간평 리튬의 주가가 또 신고가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어요. 자, 거기에 이제 미국의 알버말 같은 경우도 제가 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단 라이트에서는 이번에도 하방 경직이 나오고, 얘도 지금 이 엄청나게 상승한 위치에서 지금 박스를 그리잖아요, 그죠? 박스를 유지를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치고 가는 그런 흐름들. 거기에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뭐 소재주들까지도 엉덩이를 들썩거렸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볼 때 여전히 이 에코프로에 대한 기대감과 이 추세적인 부분은 살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지금 이 지루한 횡보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언제 출발하냐 이겁니다. 언제? 자,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뜯어봐야 되는데 전 이제 이 전환에 대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뭐 포트에 없었던 종목이지만 오늘은 그냥 매수를 해가자. 1차는 물려도 내가 볼 때 상관이 없다, 지금 시점에서. 결국 지금은 이 시장이 만든 노이즈입니다. 노이즈. 그래서 이 시장 분석이 동행이 돼야 되는 건데, 여러분 코스닥 보시면 맥점 차트를 넣어봤을 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코스닥은 이미 이 중기적 바닥을 한번 찍었다, 그죠? 그리고 ABC에 대한 파동이 진행이 되더라도 이 코스닥은 이 파란 밴드 앞전에도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지를 볼 것이다. 그게 1050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050포인트에서부터는 매수에 대한 조건이 해당이 된다, 이 이하 가격대에서는. 근데 오늘 지금 그 음봉이 지금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시장에 대한 투매가 발생이 되면서 정확히 또 찍어주는 거죠. 자, 원래 이 전환이 나오기 전에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은 이 마지막 이 파동에서 다시 한번 꼭 이 저점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막바지에 대한 어떤 이 극 전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왔다. 자, 에코프로도 맥점 차트를 대비해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전에 60일 이동 평균선도 안 깨고 있지만 최대한 이 노란 박스에서 지금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강한 종목은 올라타고 있죠. SDI가 제일 강하고 그 다음 에코프로. BM은 뭐냐? 이미 여기서 파란 밴드에서 투터치를 하고 나서 어때요? 얘도 지금 노란 밴드 위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수렴에 대한 부분을 돌파를 하고 나서 보시면 이렇게 정확히 또 꼬리에 지지를 보이죠. 그 위에서 지금 5거래일 횡보. 그러니까 유지력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환에 대한 흐름. 에코프로도 오늘 뭐 이 저점대를 이탈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유지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15만 원에 대한 안착을 하는 그림이 나오면 이제 거기서에 대한 이 추매. 삼성 SDI는 세기 때문에 뭐 현재 라인대에서부터 뭐 매수를 해도 무방하다. 올라탄 놈이 가장 강하고 걸쳐 있는 놈이 그 다음이고, BM 같이 파란 밴드의 바닥을 다지는 건 또 그 다음 놈이다. 자, 그리고 자, 지금 이 현재 코스닥 시총 1위가 뭐죠? 보시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코프로였는데 지금 3,000당 제약이네요, 그죠? 근데 오늘 뭐 거의 안가까지도 찍던데 악재가 발생해가지고.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시총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제가 좀 조심히 예언을 하나 하자면은 이제 이 4월 구간을 넘어가면서 격차가 벌어질 거예요. 즉 이 에코프로가 이 시총 1위를 그 굳히는 구간이 곧 올 것이다. 그때 이제 더욱더 이 1위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수급이 쏠려줄 겁니다. 현재 이 어떤 시장의 방향, 뭐 거시경제 상황, 뭐 여러 가지들을 다 비교를 했을 때 이 에코프로 이건 팔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더욱 싸게 잘 살지,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이 현 정부 뭐 신재생에너지로에 대한 이 정책 변화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거시경제에 대한 상황, 뭐 알범말도 비교를 해드리고, 뭐 간평 리튬이 신고가를 쓰고 있다. 리튬 가격에 대한 이 상승. 그게 이 세 번째 이 수급이죠. 과거에는 반도체 쪽으로만 집중됐었던 수급이 현재는 이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으로 분산이 되고 있다.
제가 수급으로도 말씀드렸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에코프로에 대한 전환과 상승을 알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에코프로는 제가 이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 꾸준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1차 상승 이후에 W자형 조정파가 발생이 된 거고, 이게 2차 상승이란 겁니다. 2차 상승에 대한 조정이 약간 확장형과 어떤 세기형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시장에 대한 악재적인 부분 때문에 이 극점에서는 급 반전을 일으키면서 이 3차 상승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분명 그럴 겁니다. 3전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뭐 3전 포트에 없었냐 뭐 이런 반도체 나라인데, 근데 이제 이 에코프로가 없었어라고 흐름이 바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7만 원대부터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죠. 이 에코프로 매수는 있지만 매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지금 오랜 시간 이제 저와 함께 잘 따라오신 분들 계시고, 지금 조정이란 부분이 발생이 되면서 조금 지루한 과정을 보내고 있는데, 조금만 더 힘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이 시장 상황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코프로 과열에서는 비중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비중을 태화되는 국면에서는 타점을 계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직 포트에 없다고 하면은 말씀드리죠. 일단 15만 원대에서는 이하에서는 뭐 1차적 매수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한 번 더 싼 가격을 줄 수 있으니까 일단 2차 매수는 기다려라. 아니면 이 15만 원에 대한 안착이 나오고 전환이 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또 2차 매수에 대한 문자를 보내드릴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에코프로 신규 매수에 대한 타점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에코프로에 대한 이 하반기 전략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 타점에 대한 부분들 있죠. 이것도 지금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에코프로가 좀 텐베거에 대한 흐름이 나올 때까지, 제가 말한 이 연봉상의 이 윗꼬리를 소화하는 그 날까지 제가 좀 지금처럼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고, 큰 그림은 이 영상으로 좀 공부를 하시고 타점은 편하게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문자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뭐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뭐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 대북주죠, 대북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 원대에서부터 이 12만 원까지 일찍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